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강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과 조림 방법에 대해서 이 과목도 1, 2, 3차로 나누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산림 자원은 우리의 그 삶의 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그 중에서도 경제적 가치가 높을 수종도를 선택하고 또 효율적으로 조림하는 것이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프로젝트에서도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소득형 임업, 고부가 가치 목재, 또 양용식물,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종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조림이라든가 생육 관리 기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 조림 방법에 대해서 우선 소득형 임업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임업 소득 증대가 시급하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벼농사 같은 경우 쌀 생산에서도 고령 농업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들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산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산림을 활용을 해서 그 수익 창출을 내는 한 예를 들어본다고 보면 공주 같은 데는 공주 밤이 아주 유명한 산지잖아요. 물론 지역마다 뭐 또 산에다가 다른 그 수종들을 심어 소득 창출을 올리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보면 이 밤을 주어야 되는데 주을 만한 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마지막 끝물 밤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하고 못 줍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고령 인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문제들을 지속 가능한 임업 경영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새로운 소득 모델 같은 것이 개발이 돼서 주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진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인력 감소가 되더라도 소득 창출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는 방안에서도 유실수, 특작물, 또 약용식물 이런 다양한 임산물들을 활용하여서 소득 증원을 다각적으로 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산림 관광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 또 그 산림 지원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어,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있는 산림을 약간의 그 좀 리모델링만 해서 그 소득 창출하고 연결고리 될 수 있도록 인력을 감소시키고 소득은 많이 낼 수 있는 모델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봐지고요. 또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에서도 고품질의 목재 같은 거를 심어서 뭐 단기간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후손들한테들도 그냥 땅 임야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고부가 가치 목재 같은 것이 들어져 있는 임야 같은 거를 물려준다고 봤을 경우에는 크게 고부가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친환경 임업 기술 도입 같은 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한 생산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책적으로 이런 것이 도움을 많이 주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유실수의 경제적 가치에서도 보게 되면은 밤나무라든가 대추나무라든가 호도나무라든가 감나무라든가 뭐 매실나무라든가 다양한 유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실수별 특성과 재배 조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요. 지역 특성에 맞는 유실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들도 그 산림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볼 때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 그 지리학적으로 어떤 환경이냐, 이런 거를 잘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안들이 그런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는 어떤 것이 잘 자생을 하고 또 지역과 그 잘 맞아떨어지는 품종이다. 이런 거를 선별을 해서 심으시는 게 좋겠다. 시장 수요와 경쟁성을 분석을 해서 유실수라든가 시장 수요와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생산량 대비 그 재배 지역, 재배 비용, 이런 판매 가격 등을 고려해서 경제성을 평가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포도 같은 것들이 그렇죠. 샤인머스켓 같은 것들이 아주 고부가가치로 올라가니까 너도나도 다 그거를 다른 일반 포도나무를 베내고 그것을 심다가 보니 이제 그게 인기가 떨어지고 또 과부하 걸려서 너무 많이 생산이 되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 나무를 다 베내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겨지는데, 이런 것들을 잘 시장조사 분석을 해가지고 유행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화될 수 있는 품종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생산량, 재배, 비용, 판매 가격 등을 고려해서 경쟁성을 갖춘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를 위해서 전략 수립에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유실수 재배의 장점에서도 보게 되면은 아, 그 단기 소득 창출이 가능한 것이고, 또 토지 활용도 향상이라든가 친환경 농업 실천 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유실수 재배라고 하는 것은 농촌 경제 활성화에서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 정책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실수에서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밤나무를 예를 들어서 보면, 밤나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고요. 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절한 비료 관리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지요. 그렇고 이 밤나무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라든가 재배 환경, 관리 방법에 따라서도 수확량이 달라질 수가 있고, 알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의 밤 생산을 통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가공품 개발 같은 것들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밤 가공품을 개발을 해서 고부가가치 올리고, 농장, 공장, 시장 이 삼장 농업을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성공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밤 재배지의 장점으로 보게 되면 비교적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이고요.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밤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고 건강식품으로서도 인기가 아주 높은 편이죠. 그래서 밤 재배라고 하는 것은 농촌 경제 활성화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유실수에서 두 번째 대추나무를 보게 되면, 이 대추나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기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고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선호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새는
대추가 막 계란말 시국에 슈퍼 대추 같은 것들도 나왔는데 이 계량종 같은 것들이 이 또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토종 대추들을 선호하는 분들은 또 꾸준히 그걸 찾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품종 선택에서도 굉장히 노심초사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수확량 그 수확량이라든가 경제성 면에서도 대추나무라고 하는 것은 품종, 재배 환경, 관리 방법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고품질의 대추 생산을 통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품종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봐주고 또 대추 가공품 개발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도 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그냥 밤 농사져서 밤알로 파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얘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2차 수익까지 같이 병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연구 개발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농장, 공장, 시장 이런 3장 농업을 병행해서 하신다고 보면 훨씬 더 고부 가치를 낼 수 있다. 자, 대추 재배의 장점에서도 보게 되면 비교적 관리가 용이하고요.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추는 건강식품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다양한 요리에서도 활용을 하고 심지어는 약재까지도 쓸 수가 있는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추 재배 같은 경우에는 농촌 경제 활동에서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밤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닮아 있다. 자, 다음은 호두나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두나무. 이 호두나무 같은 경우에도 특성 및 재배 조건에서 보게 되면 호두나무는 깊고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고 또 추위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적절한 비료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해서 가격대기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수확량과 그 경제성에서도 보게 되면은 호두나무는 품종 재배라든가 환경 관리 방법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고 또 고품질 호두 생산을 통해서 높은 가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호두 같은 경우에도 건강식품으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역시 가공을 병행해서 시게 되면 훨씬 더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장점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호두 재배의 장점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장기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호두는 건강식품으로 아주 인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서도 활용 가능하지요. 뭐 떡을 만드는데, 과자를 만드는데, 뭐 음료를 만드는데 어디든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공식품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고 보면 훨씬 더 고급 품질을 생산함으로 소득 정도에서도 크게 기여한다라고 봐지고요. 또 이 호도 같은 경우에도 지역 농촌 경제 활성화에서도 크게 기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특임작물의 개념과 중요성을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특용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작물 외에도 특별한 용도로 재배되는 작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약용 작물과 섬유작물, 공예작물, 뭐 다양한 또 식용작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예작물, 이 시각적으로 본원농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특용작물론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려식물이 굉장히 트렌드가 어, 이, 도심 속에서도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식물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화할 수 있는 품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각적인 본원농업 같은 경우에서도 앞으로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임업에서도 우리가 산림 경영에 적합한 특용작물 재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임업소득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다각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산양삼이라든가 표고버섯이라든가 오미자 같은 거 임업에서 중요한 소득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 자원을 보호와 함께 소득 증대에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특용작물 재배의 장점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특용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기능성 식품뿐만이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고, 친환경 재배 기술 적용에서도 크게 기여를 한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특용작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 가지를 더 팁을 드린다고 보면, 양용과 식용과 원예가 병행이 된다고 보면 재고가 남을 수가 없겠고 고부가 가치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집안에서도 반려식물로 키우기도 좋고 또 약용과 식용이 병행한다고 보면 농업을 해서 높은 소득 창출을 올릴 수 있는 장점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특용작물 산양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 재배 방법을 보게 되면 산양삼은 그늘지고 습한 환경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고 또 종자 또는 묘삼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는데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 삼이 직접적인 직광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좀 우리 인삼농가 같은 데에서도 그래서 지붕을 막아주고 간접 조명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삼밭입니다. 그래서 산에서도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철저한 교육 같은 걸 받고 어떤 환경에다가 삼을 심었을 때 잘 자라서 소득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터득을 한 다음에 도전을 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시장 가치 전망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산양삼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높은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진입과 함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또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양산 같은 경우에서 단기는 어렵죠.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막 5년, 10년, 뭐 15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짜서 자금 계획에서부터 모든 거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짜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양삼도 역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같이 병행이 선다고 보면 소득 증대에서도 크게 더 높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지요. 자, 재배의 장점에서도 보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또 산림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산림을 그대로 놔두고 산양삼을 그 면적에서 가서 심으면 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개발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면역력 증진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식물이고 항암 효과까지도 있고 다양한 효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친환경 재배를 통해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면 높은 소득 창출을 올릴 수 있는 장점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특작물 표고버섯을 보게 되면은요. 이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도 콩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거를 그 화립수
이런 원목들을 활용해서 재배를 하는 것이죠. 온도, 습도,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애들을 톱밥 배지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배지를 만들어서 하는 거하고 또 원목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에서도 품질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생산성이라든가 경제성 면에서도 이 표고버섯을 재배할 때는 기술적인 면과 환경 관리, 또 품종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고품질 표고버섯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을 또 받기 위해서는 표고버섯 가공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의 장점에서도 보게 되면 비교적 그 단기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는 하나, 이뭐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아주 좋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먹는 식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다양한 요리에서도 활용을 하고, 친환경 재배를 통해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용작물 오미자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재배 특성 관리 방법으로 오미자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아주 잘 자라는 성향이 있고요. 물 빠짐은, 모든 식물들이 대개가 보면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토양을 선호하고, 또 지지대를 설치해서 덩쿨성 줄기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료 관리 같은 것들도 잘 해주시고, 또 다른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시장 동향이라든가 소득 전망 같은 거를 잘 분석을 해서 오미자가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꾸준히 수요가 있습니다만은, 오미자 가공품 같은 걸 개발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다. 그렇게 돼서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고소득 창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미자의 재배의 장점에서도 보게 되면 관리가 용이하고요. 또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자는 피로라든가 해소, 를 해주고, 피로 해소를 해주고, 면역력 증진이라든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품종들이 재배 특성 관리 방법과 시장 동향 및 소득 전망, 이게 식물 재배의 장점,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맞는 품목들을 선택해서 시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